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지난 2월 2일 날 툰베리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작년에 고소가 됐어요. 데모하다가 작년 10월에. 그러다가 아, 금년 2월 2일 며칠 전에 법원에서 무죄다 해가지고 석방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통 그 기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론도 배우고 행동도 하고 다 하죠. 이 툰베리는 젊지만은 이론에도 굉장히 박식하고 또 그것도 깊이 있게 알고 동시에 행동도 해요. 행동도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가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임즈에 말이에요. 금년에 인물을 얻어가지고 몇 번도 실리고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 툰베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 감동을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얘기는 제3부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툰베리의 책은 보통 그 5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기후는 어떻게 작동을 하나, 소위 그 긴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그 이산화탄소의 역사, 그리고 인간이 진화에 미친 여러의 충격, 문명 차원에서 다뤄봤고, 제2부는 지구는 어떻게 변해가나, 예를 들면은 날씨가 어떻게 변해가고, 구름이 어떻게 변하고, 뭐 가뭄과 홍수 문제, 또 빙상, 빙붕, 빙하 문제,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소위 실질적으로 어떤 작동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고 제3부가 오늘부터 얘기하려는 기후변화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건강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부의 주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건강과 기후 그리고 더위의 문제, 대기 오염 문제, 특히 항생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데 하나하나의 에세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사실 제가 놀랍니다. 오늘은 제3부에 먼저 주제에 대한 얘기로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다 이런 주제로 킴베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WHO 사무총장 투어드로스 아다남 거브레여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논란도 많아요. 이 사무총장은 이 두 사람의 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툰베리가 이 소위 현재 우리의 기후 문제에 있어서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먼저 중요한 건 우리 건강 문제라고요. 근데 툰베리는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다. 열은 일반적으로 감염, 질병 또는 바이러스 등 더 근본적인 다른 요인에서 비롯하는 증상이다. 그런데 밑에 빗줄을 큰 거 보세요. 이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근본 문제가 평균 기온 상승이 아니다. 온도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 원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구를 착취하면서 자신의 목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쓰며 살아온 데서 비롯한다.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문제인데 이걸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기후 상승, 평균 온도 상승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자기 분수 이상의 인간으로서의 몫이 있는데 그 분수 이상의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죽고 동물이 사라지고 또 동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열병 같은 거를 코로나 병 같은 거를 확산시키고 페스트 같은 걸 확산시키고 이러는 얘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탓이다. 다시 말하면 심각한 불평등이 세계를 가르고 있는데 도덕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한 장의 모든 진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기후 문제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표 한 장이. 먼저 소위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냥 따진 거 아니라 엄밀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사회활동가 두 단체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도표예요.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쭉 나오는데 세계 소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상위 10%가 49%의 CO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한번 내가 말로 써놓는데 상위 1%는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1%만 따져봤을 때 온실가스를 14%가 배출하는 거예요. 상위 1%가. 근데 하위 50%는 전체 합해서 7%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상위 1%가 14%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CO2를.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모든 어려움은 하위 50%가 다 지고 실제로 상위 1%는 별로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아요. 나는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석유가스 얼마인지 틀 수 있고 이 내용을 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또 개발도상국에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 있다는 거고 이 문제가 상위 10%보다 상위 1%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로 최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이 만들어내는 또 그들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 CO2가 하위 50%의 2배가 넘는다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거를 드러낸 거예요. 이 그레타 툰베리가. 그래서 누가 문제냐? 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인류 전체가 아니고 이 위기를 불러온 핵심은 이러한 상위 1%를 만들어내는 사회 경제적 구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세계 인류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환경학 입장에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생태계를 파트너로 몰아넣는 사회 경제적 구조가 문제인데 이러한 거는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성장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신사회주의적 사고방식과 합해가지고 이런 거대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세계를 일시에 멈추기 첫 번째 재난이 우리는 처음에는 이 기후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네. 이게 세계 금융망도 힘들고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사망자를 만들고 이 지구 전체를 셧다운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짚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맨 밑에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다시 말하면 WHO 비상대책위원장이 2021년 2월에 연설한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에 처한 거라기에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압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명분 하에. 또 경제 성장이라는 훌륭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런데 툰베리가 보기에는 그 일의 결실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악성 종양이다. 이게 한국의 많은 장쉐익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자지만 그 사람은 환경학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하고 똑같아요. 김종철이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명이 현재 기후위기로 봤을 때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악성 종양일 수 있다. 처음엔 이게 충격을 받았죠.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분개를 했는데 이 지뢰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번영을 이루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속하지 않은 관행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업의 운영 스타일이죠.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의 하고 있는 말들, 이런 관행들이 조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문명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수표는 돌아온다. 그 대가를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에, 매달 한 번씩 금요일에 나와서 스트라이크 운동을 벌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 앞에 치명률이 훨씬 높고 인류 문명을 파탄낼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세상에 펼쳐낼지도 모른다. 지금 뭐 당장 현재 뭐 광우병 때문에 광우병이라 소들 수십만 마리를 죽이고 닭을 수백만 마리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윤이 공동체보다 우선시되지 않은 세계를 만들자. 이윤이 핵심 목표가 아닌 세계,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태도가 결코 용인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어린 학생이 지금 내가 옛날에 걱정했던 핵심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얘기가 아니라 UNWHO의 그게 코로나 대책위원장의 말을 빌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안분자족, 공자님이 얘기하는 안분자족,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만족을 해라. 근데 기후운동가들의 세계관에 정확히 같아요. 다만 기후운동가들의 세계관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를 보는 가야의 세계관인데 이게 어, 불교적 세계관하고 같잖아요. 세계 첨단 과학과 첨단 윤리와 이 지구 위기의 핵심 문제는 하나의 귀를 가고 있고 하나의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내가 논문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은 WHO 사무총장. 이 사람이 전에 한번 4년 했잖아요. 이번에 한 번 더 해요. 근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외국의 우리의 외무부 장관 거든 안기문 씨처럼 이 사람도 외무부 장관 출신인데 이 사람은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전문가죠. 이 사람이 쓴 글도 똑같은 귀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화석 연료 중독의 비전엔 기후위기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건강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국적인 결과를 빚어낸다. 지금 그 영향이 우리 눈앞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에너지, 운송, 자연, 식품 시스템, 금융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부분의 부문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 산업에는 여전히 1분에 1,100만 달러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툰베리가 또 런던에 가서 또 석유 및 가스 산업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 런던 호텔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고 툰베리가 행동으로 데모로 나갔고 그거를 런던 시민들을 많은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툰베리의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가지고 런던 그 치안법원에서 너는 부재다 하고 내보낸 거예요. 런던은 역시 그 영국을 위대한 나라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한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제 실천이 필요한 때다. 그 실천을 좀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 100명의 전문 학자들이 이 책을 쓴 거예요. 클라이메트라는 책, 클라이메트 부분. 나는 그 중에 처음에는 한 번에 너덟 개씩 에세이를 소개하려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는 한 개, 두 개씩 얘기를 듣는 거. 마무리로 전 강의에서 내가 거대한 가속 시대, The Great Acceleration, 이 거대한 가속의 문제는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건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가 할 수가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내가 그 미국에 갈 때마다 그 캘리포니아 가서 내가 꼭 들리는 장소가 레드우드가 있는 장소예요. 레드우드는 세카이어, 학명으로 세카이어인데, 세카이어 속에 속하는 레드우드인데, 이게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레드우드는 북아메리카 전역을 덮고 있었대요.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 캘리포니아 그 레드우드 가는데 여기서만 주로 발견이 되는데 물론 작은 나무들은 많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 거대한 숲, 이 숲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 레드우드 평균 높이가 112m 이상. 100m가 넘는 거예요. 112m. 직경이 한 평균 7m예요. 어떤 거는 112m, 112, 115.54m. 이게 이제 한 30 정도 높이인데 보통 이래요. 보통 이제 100m가 넘는 거예요, 키가. 그리고 평균 보통 2000년 이상 살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 크려고 그러면 한 500살에서 800살이면 다 크고. 갈 때마다 내가 여기를 가는데 작년에 갔을 때 내가 못 갔어요. 왜냐면 불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게 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파요. 이게 눈앞에 내가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그 숲이 보이는 거야, 나는. 내가 갈 때마다 이런 사진을 찍어. 이건 내가 10년 전에 찍은 건데, 이 나무가 안에 불에 탔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픈데, 거의 우리는 이런 그 레드우드 숲이 남게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전 강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만 얘기를 하면 그럼 넌 당장 뭘 건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액션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플랜은 what needs to be done. 뭘 해야 되나 당장. 전주에 얘기를 한 건 내가 위기로 다루기 시작해라. 이런 얘기. 오늘은 내가 비상사태임을 직시하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를 인정을 하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CO2, 메탄, 모든 배출량을 우리의 라이프 속에서 빠짐없이 포함시켜라. 이걸 현재 4일 만에 치고 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위기의 연관관계를 파악해라. 다시 말하면 이 레드우드 숲의 위기였고 한국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라지는 문제하고 콜레라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문제, 기후 문제. 이 모든 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파악을 해라.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전 세계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저스티스, 역시 정의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 배경의 문제도 생각을 해더라. 이런 게 이제 툰빌의 생각이에요. 그럼 먼저 전 강의에서 위기를 위기로 다루기 시작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위기로 다루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또 위기에서 해방될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위기를 먼저 위기로 다뤄라.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학자들, 정치가, 기업인, 일반 시민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얘기하는 건 비상사태임을 직시해라. 지도자들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처해야 할 임무를 방기해 온 탓에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탄소 사회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까이 줄여야 한다.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 이유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변화를 쌓아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는 당장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정치가들에게, 모든 언론인에게, 또 모든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데, 내가 이 책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에세이 하나마다 깊이 있게 읽을수록 팀베리의 말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니어를 다루는 이 강좌니까 시니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년이 퇴화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퇴화하거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해요. 특히 노년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노년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젊은들처럼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성장은 육체적인 혹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건강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행동의 성장, 행동의 성장에 바람직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두 행동이 함께 나서는 것이야말로 시니어가 성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